새벽 2시 한창 업무에 몰두하고 있던 회사원 김대리는 문득 주변이 너무나도 적막하다는 걸 깨달았다. 회사는 새롭게 옮긴 대형 사옥이었고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건물 전체가 고요했다. 신입 시절부터 야근이 일상인 김대리는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다. 문득 김대리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오늘따라 회사가 이상하게 조용하네. 김대리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야근하는 날이면 꼭 한 번씩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 몇 시간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원래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며 여기저기 불빛을 비추는 경비원의 모습이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조차 보이지 않았다. 경비 아저씨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계신 걸까? 김대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괜히 신경을 끄려고 애썼다. 하지만 불현듯 떠오른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얼마 전 이 건물로 이사 온 날 동료가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이 건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요? 이전 경비원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한밤중에 순찰 돌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그때는 그냥 허무맹랑한 소문일 거라고 여겼지만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그 말이 떠오르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대리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렸다. 밤의 사무실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노란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복도, 끝이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 헛소리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일어나려 했다. 그때 복도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대리는 어깨를 움츠리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발소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들렸고 마치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그 발소리는 마치 짐을 짊어지고 무겁게 걷는 듯한 소리였다. 곧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경비원의 모습이 보였다. 김대리는 순간 안심했다. 그래, 순찰 중이셨구나 생각하며 그에게 인사를 건넬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경비원은 고개를 숙인 채 김대리의 앞을 지나칠 때에도 전혀 그를 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그가 내뿜는 차가운 공기가 김대리의 피부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경비원에게서 나는 미세한 비릿한 냄새가 감돌았다. 마치 오래된 방에서 맡을 수 있는 곰팡이 냄새와도 비슷했다. 저 아저씨? 김대리는 그를 불렀지만 경비원은 대답 없이 그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정하게 보였으며 발걸음 소리도 규칙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천천히 사라져갔다. 김대리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일단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는 가방을 두고 경비원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사라진 곳은 사무실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이었고 그곳은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복도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대리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벽면에는 마치 오래된 손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손자국은 얼룩덜룩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김대리는 그것을 보고 몸을 떨었다. 이게 뭐지? 그때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서 경비원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벽 쪽을 바라보며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딘가 갇힌 사람처럼 불안하고 어색했다. 김대리는 엘리베이터 안쪽을 응시하며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경비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김대리를 향해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고 텅 빈 눈동자였고 얼굴은 희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억울함과 원망이 뒤섞인 표정은 마치 어딘가에 갇혀 떠돌다 처음으로 사람을 마주친 듯한 절망적인 눈빛이었다. 김대리는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경비원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왜 나를 혼자 두었지? 그 목소리는 낮고 가늘며 마치 절망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김대리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저 눈을 감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귓가에 경비원의 숨결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두고 갔나? 김대리는 손을 움켜쥐고 눈을 떠보았다. 그 순간 경비원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지만 공기 중에 남은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사무실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려던 그때 아래층에서 다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발소리의 리듬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김대리는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곧 그 발소리는 계단 끝에서 멈췄고 그 끝에 다시 경비원이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대리를 응시하며 말을 걸었다. 여기서 왜 날 찾으려고 했나? 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서 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기괴했으며 마치 무언가에 얽매인 듯한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김대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경비원은 계단을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의 발소리는 김대리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박아넣는 것 같았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김대리는 마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고 김대리는 그 얼굴이 언젠가 자신이 아는 누군가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비어 있었고 억울함이 뒤섞인 채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김대리는 마치 자신의 시선이 그 경비원의 눈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욱 그에게 이끌려 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차가운 손이 김대리의 어깨에 닿았다. 김대리는 그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졌다. 왜 나를 두고 갔어?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김대리는 숨을 멈추며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자신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서 숨결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너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영원히. 그 말에 김대리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때 그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얼마 후 김대리는 회사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깨어났다. 그가 혼자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청소부가 발견한 것이다. 동료들은 그가 과로로 잠깐 쓰러진 것일 거라며 위로했지만 김대리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대리는 아무리 밝은 낮이라도 회사 복도를 흘러걷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다. 문득문득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기이한 눈빛을 느끼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가끔은 그 귓가에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왜 날 두고 갔나? 그 목소리는 마치 그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언약처럼 김대리를 따라다녔다.